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거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교과서는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결국은 작은 정부였다가 큰 정부가 되는 계기가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시장 실패 원인 중에 외부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었고, 자, 오늘은 그거 이어서 얘들아. 자, 두 번째 이제 시장 실패 원인으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이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그게 이제 불완전 경쟁이 되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결국은 규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이 불안정 경쟁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종류가. 자, 일단 하나. 자, 혹은 자,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상품 시장에서 자,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자, 하나가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자, 독점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이면 과점 시장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은 경쟁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독점은 말 그대로 그 기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거고요. 자, 이 과점은 소수니까 경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과점 시장에서는 뭐가 잘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이 담합행위가 잘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담합을 통해서 결국은 경쟁이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어떤 시장에서는 기업의 횡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기업의 횡포라 하면 이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그런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가격을 주로 이제 올릴 수가 있겠죠. 독점 같은 경우에 이제 생산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고요. 과점도 마찬가지 담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가 규제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규제를 하려면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종 법규나 혹은 소비자 보호원 같은 소비자 보호기관 자, 이런 걸 만들어서 규제를 한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법이라 하면 이런 거죠. 우리 교과서에 있는데 이런 법들 독점 자, 규제 및 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 이런 법이 있어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이나 혹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이런 정부 기관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규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시장 실패 요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공공재 생산이 이제 부족한 게 또 시장 실패의 원인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겁니다. 일단, 자, 공공재라 함은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요런 재화들. 우리 책에도 있는데요. 요런 재화입니다. 뭐 국방이나 뭐 치안 뭐 혹은 뭐 도로 뭐 항만 자, 공원 같은 요런 재화나 서비스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런 이제 공공재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거는 이따 볼 건데 하나는 이제 비배제성이고 또 하나는 비경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 때문에 사회 운영에 우리 사회는 꼭 필요하지만 이 수익성이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이윤 창출이 목적인데 돈이 안 되다 보면은 공공재 생산에 뛰어들지 않겠죠? 그래서 공공재 생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건 누가 할 수밖에 없느냐? 정부가 공공재를 직접 생산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시장 실패에 대한 해결책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세금 정책, 그러니까 정부의 주된 수입원이 이제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세금을 가지고 쓰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죠.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고 아울러 그 돈으로 이제 사회복지제도 우리 자,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어떤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이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간단하게 본다면 일단
공공재라는 이 재화나 서비스는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공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비배제성, 그러니까 배제성이 없다는 뜻이고, 두 번째 이제 비경합성, 경합성이 없다는 뜻인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비배제성은 결국에는 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그래서 비배제성이죠. 바꿔 표현하면 그러니까 무임승차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 비경합성, 경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공공재의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자, 뭐에 어렵다는 거죠? 이윤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윤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기업들이 생산을 안 하려고 할 테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 결국 이제 무임승차자가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이윤 창출이 안 되니까 생산량이 부족해진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거지만 생산이 안 된다면 정부가 직접 생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네, 정부 역할을 봤고요. 네, 그러면 자, 기업의 역할, 그 다음 우리 기업과 시장 참여자 중에 역할은 뭐냐? 일단 뭐 크게 보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기업의 역할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가의 역할을. 첫 번째는 이제 요거죠. 우리 여기 교재에도 있지만 일단 건전한 이윤 추구가 요구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해달라. 그래서 자, 사회적 책임의 완수가 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기업가 정신을 자, 발휘해달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달라.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회적 책임을 먼저 얘기해 본다면 결국 이제 기업의 본연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죠? 이윤. 자, 이런 이윤을 창출해야지 고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고, 일자리를 또 창출했을 때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에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윤 추구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이 건전한 이윤 추구, 즉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 아무나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건전하게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것들이 요구가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일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요. 아울러서 이 소비자의 권익도 좀 생각을 해주라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뭐 물건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울러서 또 이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죠? 이 노동자의 복지, 노동자의 권익도 신경을 써주라. 뭐 이런 것들이 기업한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이윤을 창출하고 고용을 증진하려면은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 이제 끊임없는 어떤 혁신이 필요한데 그 혁신을 하려는 그 마음, 그 상태로 이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가 자, 이윤 창출을 위해서 자, 위험하고, 왜냐하면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해야지만 그 성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어려운 거죠. 그죠?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모험적이고 어떤 창의적인 노력을 해달라. 자,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정신이 이제 발휘가 됐을 때 생산성도 올라갈 수 있을 테고, 그로 인해서 좋은 제품이 나올 테니까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테고, 또 여러 가지 노사 관계도 좋아지겠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뭘 해달라는 거죠? 혁신을 해달라는 거죠. 혁신을.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혁신의 사례는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이 혁신의 사례는 교과서 136페이지에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혁신이냐?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 이제 혁신이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혁신입니다. 그죠? 우리 뭐 휴대폰 같은 거 보면은 뭐 매년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든 뭐든 그런 것도 일종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로봇을 투입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당연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혁신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울러 새로운 시장,
이걸 개척하는 거. 이제 시장을 넓히면 그만큼 또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개척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원료나 부품을 공급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혁신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혁신이 뒷받침될 때 지속적인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 해서 자, 이런 혁신을 이야기한 유명 경제학자 있어요. 밑에 보면 이제 슈페트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말이 이거죠.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 자, 이걸 하는 이 사람은 자, 혁신자. 자, 이런 기업가를 혁신자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자, 이런 이제 혁신이 있을 때 그 기업들이 지속적인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혁신의 아이콘들 그런 이제 기업가들이 많아요, 그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도 많아요, 그죠?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다 이런 혁신의 사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가의 역할까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게의 역할 중에서 노동자. 자, 노동자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일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노동자를 우리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같은 이런 이제 법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법률이죠, 법률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고요. 자, 법률을 우리가 법체계, 이 상위법부터 나열하면은 헌법 다음에 있는 법이죠.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계가 높은 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이제 법 체계가 내려가니까 상당히 상위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노동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헌법에도 있죠. 헌법에도 노동권부터, 노동 3권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런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권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통해서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제 노동자한테 요구되는 역할이 뭐냐. 일단은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역할이 돼야겠죠. 네, 두 번째는 또 이 사용자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이 상생의 관계, 자,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자본주의 초기 시절만 하더라도 이 노동자는 상당히 이제 자본가로부터 착취를 받는 그런 대상이었죠. 근데 지금은 노동자 스스로 노력한 것도 있고, 우리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권익이 많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노동자 의무들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이제 우리 교과서 밑에 이제 137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한 법규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노동 3권, 이 근로 3권, 근로 3권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헌법. 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말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정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단결권은 말 그대로 노조 있죠. 노조. 우리 노조라고 그러죠. 노동조합. 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왜냐면 이제 노동자하고 사용자가 우리가 1대1로 만나면은 노동자가 사용자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동 조건에 대한 교섭을 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로 대등한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단체 교섭권은 뭐냐? 단체를 만드는 아무 의미 없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노동조합이 이 사용자하고 근로 조건에 관해서 이제 교섭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협약, 약속을 체결하는 거죠. 그런 권리가 이제 단체 교섭권이고, 마지막 단체 행동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교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행을 안 해요. 그렇다면 어떤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근로 조건의 유지나 개선을 위해서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항해서 파업 등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자, 이 세 가지가 노동 3권, 근로 3권이라고 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이제 무슨 법으로 끝나면 이건 법률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영으로 끝나면 그건 명령이죠. 그래서 자, 근로기준법, 자, 헌법 32조 3항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자, 이거를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의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 근로기준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에 뭐 근로계약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임금에 대한 이야기, 여러가지 뭐 재보상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법이 있어요.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우리가 이제 근로 3권에 의해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근로 3권을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자, 이 노사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 이제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한 이런 법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존재하더라. 물론 이제 이런 법들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나라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이제 소비자,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받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가게가 또 이 소비를 할 때는, 즉 소비의 주체로서 행위를 할 때는 또 소비자라고 불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소비자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윤리적 소비라는 거죠. 윤리적 소비. 그래서 이 환경과 공동체를 고려한,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 소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에 뭐 다른 말로로 뭐 착한 소비다, 뭐 이런 표현도 쓰죠. 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건데,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사실은 효율성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구한다라는 게 이제 그 원칙인데, 물론 이거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이 합리적 소비가 이제 문제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폐단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책에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소비자가 그냥 다 필요 없고 가격만 최저로만 맞춰달라 라고 이제 요구한다면은 뭐 기업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제 최저의 가격으로 사면 합리적 소비가 맞죠. 그죠? 맞긴 맞지만 그 기업은 그러면 이제 그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생산비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과하게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일 수 있겠냐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원가를 줄이려면 일단 임금 적게 줘야겠죠. 그죠? 노동자들한테 자, 임금 적게 줘야 되고, 혹은 또 여러 가지 생산 과정에서 이제 폐기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처리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한테 낮은 임금을 요구하고 또 과하게 노동시간을 이야기하다 보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윤리적 소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싸게만 파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그건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사회적 책임, 기업의 역할을 얘기할 때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의 제품을 사는 것도 이제 착한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한다면은 뭐 공정무역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예가 될 수 있겠죠. 공정무역을 통해서 그런 제품을 구매하는 거, 그런 거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잖아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자, 그런 제품에서도 가능하면 등급이 높은 거, 뭐 1등급이면 최고겠죠. 그런 제품을 소비하는 것도 아마 이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가 자,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즉 윤리적 상품을 구매하면은 기업들도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도 이윤 창출하려면, 즉 물건을 팔려면 그런 어떤 소비자의 취향을 맞춰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노동자 인권을 보장해주고 자, 친환경적인 상품 생산에서 노력할 거라는 거죠. 우리 소비자가 어떤 소비 행태를 보이냐에 따라서 기업들도 거기에 따라올 것이니까. 자, 그래서 자, 윤리적 소비, 자, 착한 소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교과서 139페이지입니다. 자, 139페이지에 있는 주제 탐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자, 시장 참여들의 바람직한 이제 역할인데, 자, 두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사례를 보고 자, 물음에 답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A사의 자동차 디젤 엔진에서 배기가스의 기준에 뭐 40배가 넘는 가스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감 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거죠. 이 A사가. 자, 이에서 우리나라가 이 A사에 과징금 부과하고 자, 리콜 명령 내렸는데 자, 국내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보상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런 뜻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A사가 이 자동차 판매가 337%가 증가한 현상이 나타났대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무이자 할부, 그 다음에 이 파격적인 할인. 자, 이런 프로모션을 하다 보니까 또 낼름 산 거죠. 응? 자,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A사는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죠? 이 독일의 자동차 회사죠. 독일의 자동차 회사 뭐 있어요. 그죠? 홀크스와겐 뭐 하는 회사 있어. 그 회사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면은, 나사레는, 자, 파키스탄 어린이가 이제 학교도 안 가고, 비사 뭐 축구공 꿰매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상당히 이제 뭐 낮은 저임금을 받고, 15센트를 받고, 자, 하루 11시간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비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거는, 자기가 이제 하청을 준 중간 공정을 담당하는 업체 책임이지, 이제 우린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비사에 항의했고, 비사 매출이 50%나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 아동, 노동 금지 규약을 선포했고, 나름 이제 혁신을 통해서, 뭐, 새롭게 발전하게 됐다. 뭐, 그렇게 하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이 비사는, 뭐, 우리도 알만한 그 회사죠. 키 뭐 이라는 그 회사인데 어쨌든 자, 이 두 가지 사례를 보고 1, 2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그럼 먼저 1번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가에서 우리 그 자동차 자, 합리적인 소비라는 이유로 A사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왜 문제인지를 밝히고 어떻게 되냐. 일단 자, 합리적인 소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제품 헉하겐 이 제품을 사는 게 뭐 맞아요, 사실은. 그죠? 할인을 엄청 해주니까 맞는데, 우리가 아까 우리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를 배웠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윤리적 소비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자, 이 A사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왜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왜 문제냐면 결국에는 이 환경을 파괴하고, 그죠? 환경을 파괴했잖아요. 자, 환경 파괴하고, 자, 이 소비자의 자, 권리를 무시했잖아요. 그죠? 권리를 자, 무시하는 자, 기업의 행태를 이렇게 묵인하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기업의 자, 행태를 자, 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 소비자들은 역시 개 돼지구나. 아,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적당하게 뭐 보상해주면 또 금방 있고 또 오늘 또 좋다고 또 이렇게 달려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제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효율적 배분을 자, 왜곡할 수 있고,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이를 막기 위해서 자,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무슨 소비가 필요하다? 결론은 자, 윤리적 소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의 제품은 꼭 혹사게 이 회사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행위를 하는 회사의 물건은
우리가 안 사주는 게, 불매운동 하는 게 윤리적 소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보면 자료의 가나를 분석해서 자,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한 시장 참여자의 역할이 뭔지 한번 토의해보자 라고 돼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소비자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자, 환경과 자, 공동체를 고려한 뭐가 필요하다? 자, 윤리적 소비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윤리적 소비가 필요하다. 뭘 고려한? 환경과 공동체를 고려한. 자, 여기 써줄게요. 네, 환경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고려한 윤리적 소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회사들은 응징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봐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자, 기업가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기업은 뭐 이윤 창출이 목적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되냐? 그런 이윤도 무조건적인 이윤 추구로 허용해 주는 게 아니라 건전한 이윤 추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로 인해서 또 이 사회적 책임, 자, 뭘 좀 완수해달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아울러 나아가서는 자, 기업가 정신을 발휘를 좀 해달라. 즉, 혁신을 통해서 뭔가 이윤을 창출을 해야지 그런 꼼수, 뭐 소프트웨어 조작하는 이런 꼼수를 가지고 속이지 말라는 거죠. 자, 아울러 이제 자, 정부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행위를 좀 규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공정한 자, 경쟁을 해치는 자, 행위를 좀 규제할 필요가 있는 거고, 행위는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또 외부 효과,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 경제적 유인의 제공을 통해서 해결해야겠죠. 경제적 자, 유인을 제공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해라.